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로디걸입니다. 이번 게임 C랑 당신의 상담소 이제 마지막 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김민준 편 마지막 편입니다. 엔딩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가보죠. 상담하기 김민주님의 마지막 상담 시간입니다.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네. 마실 거라도 좀 준비해 둘까? 달달한 초코 우유를 꺼내둔다. 새콤한 홍초를 한 잔 타둔다. 시원한 얼음물을 한 잔 따라준다. 뭘 선택하면 좋을까? 아, 달달한 걸 좋아한다니까 달달한 걸 주면 되려나? 초코우유를 꺼내두었다. 상담가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들어오세요. 우와, 이번이 벌써 3번째 상담이네요. 그러게요. 상담가님이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니까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럼 편하게 앉으시고, 아, 이건 뭔가요? 아, 간단히 마실 것 좀 준비했어요. 우와, 제가 단 거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계셨군요. 완전 감동이에요. 잘 마실게요. 뭘요? 그럼 마저 더 얘기해볼까요? 좋아요.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민주님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공통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런 게 있나요? 공통적인 특징? 뭐였는데요? 민주님은 이 내 남자의 모든 얘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지. 내형성 상당히 소심하고 내향적이다.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달성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한다. 약간 소심할까? 이 둘 중 하나인데 3번? 제가 봤을 때 민주님은 사회적 민감성 매우 높으신 것 같아요. 사회적 민감이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좀 더 세심하게 반응하는 거죠. 민주님만 알 수 있는 무언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마 민주님 평소에 누군가의 말이나 표정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생각해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긴 해요. 친구들이 저랑 얘기하다가 자주 놀랐거든요. 넌 어떻게 사람 마음을 그렇게 잘 아냐고. 인사를 하거나 표정만 봐도 오늘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잘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님은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게 되던 거죠. 주위 사람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던 거죠.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내 남자는 시무룩한 표정을 짓는다. 잘못 선택한 건가, 내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덕분에 민주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특별히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그만큼 주위 사람의 반응에 더 신경을 자주 쓰게 되고 누가 민주님에게 뭐라고 하면 하루 종일 그 말이 마음에 남지 않았었나요? 정확하시네요. 그것도 맞아요. 사회적 민감성을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세심한 존재이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취약해요. 예를 들어 민주님이 면접 때 면접관 질문에 머리가 하얘져서 준비한 걸 다 못 보여줬던 것처럼 말이죠.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사회적 민감성이 너무 높으면 그렇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내담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게 늘 좋은 건 아닌가 보네요.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사회적 민감성이 가끔 오작동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고장난다는 말인가요? 그치만 제가 생각한 다른 사람 감정들은 웬만하면 다 맞았던 것 같은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으니까요. 추측이 늘 완벽히 맞을 순 없으니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으니까요.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도 하고요. 에? 제가 고장난 시계 같다는 말인... 미안해. 다시 할래. 자, 추측이 늘 완벽히 맞을 순 없으니까요. 민주님도 사람이잖아요. 하긴 그건 그렇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는 높은 사회적 민감성 때문에 종종 다른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해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이유를 나 자신한테서 찾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괜한 자책을 하기도 하고요. 독실술에 실패했는데 성공했다고 느끼는 거군요. 사회적 민감성 닫기. 근데 제가 면접에 실제로 떨어진 걸 보면 마냥 착각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내 남자는 약간 헷갈리듯 생각에 잠긴다. 불합격한 경험이 쌓여서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은데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볼까? 내 남자에게 소중한 사람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기. 만약 민주님한테 소중한 사람이 그랬다면 민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면 누구요? 부모님. 부모님은 어떨까요? 전에 부모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꽤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서요. 그쵸? 부모님께서 민주님을 묵묵하게 지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맞아요. 못난 제가 말썽이죠. 근데 예를 들어 어머님께서 민주님께 전화하셔서 푹 한숨을 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면접 준비 잘하고 있어? 휴, 엄마가 더 신경 많이 못 써줘서 미안해 아들. 회사 일이 왜 이리 바쁜지
엄마가 지금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일을 더 많이 하고 퇴근을 해야 할까봐. 그나저나 자취방은 살만하니? 춥거나 덥진 않고? 혹시 학원 같은 건 필요 없대니? 아들 친구들이 엄마가 너무 뭐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겠다 얘. 엄마가 미안해. 아들도 살뜰하게 챙겨주고 용돈도 더 많이 주고 너 취업도 더 잘 도와주고 더 맛있는 거 먹이고 싶은데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네. 엄마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부모님이 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죄송하죠. 더 좋은 아들이었어야 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것저것 더 잘해주고 싶으실 수 있죠. 다른 부모님들 시선도 신경 쓰일 수 있고요. 그럼 미안하실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민주님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엄마도 아빠도 다 처음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저한테 노력 많이 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다른 부모님들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민주님은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시네요. 민주는 정말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시네요. 민주님은 정말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시네요. 항상 감사하죠.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위해 주실 줄 알고 계시고요. 부모님께 어떤 아들이고 싶은지 물어본다. 스스로한테도 따뜻하게 대해달라 부탁한다. 민주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민주님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면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되고 싶은 모습? 엄청 특별한 걸 바랬던 건 아니에요. 그냥 남들처럼 떨지 않고 면접도 잘 보고 좋은 직장도 바로 취직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뿐인데 지금의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취준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어져 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군요. 혹시 어떤 게 떳떳한 모습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 든든한 아들이고 싶어요.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친척들 앞에서도 아들 자랑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랬군요. 그럼 지금은 별로 떳떳하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저를 부끄러워하시는 게 느껴져요. 제 친구들도 저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아마 면접 때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네요. 아마 면접 때도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꾸 면접관이랑 옆자리 사람들이 저를 한심하게 여기는 신호들이 저를 잔뜩 둘러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주눅 들고 긴장되고. 민주님 혹시 스스로한테도 더 따뜻하게 대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까 민주님이 부모님께 하신 말씀들 스스로한테 충분히 해줄 만한 말들인 것 같아서요. 어떤 말들이요? 민주님도 처음이시잖아요. 이제 막 사회로 나가게 됐고 낯설고 힘들지만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있고 첫
첫 발걸음을 잘 떼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민주님 스스로한테도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어렵네요. 면접에서 줄줄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너무 못나 보여요. 위로받을 자격은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 제가 저를 좋게 본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대로 생각할 텐데. 저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취업만 성공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제가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그렇지. 물론 취업만 성공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나중에 비슷한 문제를 반복할 거예요.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거예요. 내담자가 윗문이라는 표정을 짓는다. 상태는 잠시 나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채로 남아서 언젠간 다시 민주님을 괴롭힐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민주님을 괴롭게 만드는 진짜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진짜 원인이요? 취업 말고 다른 게 더 있나요? 그 원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마지막으로 호플레잉으로 민주님의 마음을 깊은 말을 들어보자. 더 깊은 감정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서 얼마나 자기에게 가혹했는지 스스로가 깨닫게 해보자. 그럼 역할을 바꿔보는 호플레잉을 한번 해볼까요? 로플레잉이구나. 네. 민주님이 이번 기회에 민주님을 괴롭혔던 생각들을 다 끌어내보고 진짜 원인이 뭔지 알아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이 고민형을 취업을 준비 중인 민주님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귀여워. 인형이 귀엽네요. 그리고 민주님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 면접관 어떨까요? 면접관요? 좋아요. 근데 저랑 너무 거리가 멀어서 잘 몰입이 될지 모르겠어요. 동아리 면접 정도는 빼면 아직 누구 면접을 봐본 적이 없어서. 아하, 그렇겠네요. 그럼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민주님이 면접 보실 때 옆자리에 같이 면접 봤던 같은 면접조 사람 어떨까요? 어색하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그럼 이 고민형이 말도 더듬고 답변도 제대로 못했던 면접장에서의 민주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네. 자, 이제 면접이 시작됐어요. 이 고민형 민주님은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긴장을 했는지 몸이 살짝 떨리고 있네요. 이제 이 친구 차례가 됐어요. 면접관이 질문을 했는데 아마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결국 대답을 잘 못한 채로 고민형 민주님 차례가 끝나버렸네요. 이럴 때 고민형 민주님 옆자리에 앉았을 민주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전에 민주님이 생각하셨던 대로 직접 말해주세요. 내담자가 고개를 숙이더니 잠시 생각에 잠긴다. 잠시만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보기만 해도 답답하네. 쟤 진짜 뭐하냐. 저런 간단한 문제 하나 제대로 답도 못하고.
저 정도 문제는 연습도 많이 했을 텐데. 어디 좀 모자라나? 대학 다니는 동안 뭐 한 거지? 저런 애가. 애초에 왜 지원했지? 자기가 될 줄 알았나? 내가 면접관이어도 저런 애 안 붙이겠다. 찌질하고 한심하기는. 내담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랬군요. 민주님은 이제까지 이런 말들로 상처받고 있었군요. 민주님,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속상해요. 그리고 억울해요. 왜 속상하고 억울할까요? 면접을 제대로 준비 못한 건 고민용 김민주 잘못이잖아요. 다음에 잘할 수 있게 자신을 채찍해야 하지 않나요? 이거. 멋있게 잘 해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면접 준비하려고 열심히 이것저것 노력했을 텐데 너무 가혹한 말들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누군가한테서 그런 얘기 들었으면 정말 속상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님이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고요. 내담자가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이거 잘못됐네. 증가했다. 휴지를 건넨다. 조용히 손을 잡는다. 잠자코 기다린다. 이거 할까? 선생님, 저 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가 저한테 심하게 못되게 굴었었네요. 제 생각에도 그랬던 것 같네요. 꼭 민주님 어깨에서 작은 친구가 앉아서 민주님한테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불어넣은 것처럼요. 너는 뭐 하나 잘 해내지도 못하고 실수투성이인 못난 사람이야 하고 말하면서요. 오호. 민주님, 네. 아직도 같이 면접을 봤던 사람들이 민주님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내담자는 고개를 돌려 고민영을 바라본다. 아니요. 그 사람들은 저를 제대로 보고 있진 않았어요. 그럼 민주님에게 심하게 말하는 그 못된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민주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사람들도 민주님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친절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요. 맞아요. 내담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못되게 군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저한테. 그럼 민주님, 이제 한번 그 친구한테 반박해 볼까요? 네? 민주님이 지금까지 힘든 취업 준비를 얼마나 꼭 참고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민주님을 괴롭혔던 어깨 위에 또 다른 민주님에게 하나하나 반박해 주세요. 민주님이 얼마나 잘해왔는지요. 내담자가 고개를 숙이고 고민하더니 말을 했다. 면접은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어려운 자리야. 그러니까 긴장하고 떠는 건 당연한 거고. 살면서 이런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낯설고 힘든 것도 당연한 거야. 능숙하게 잘하는 게 대단한 거지. 내담자가 고개를 들고 말을 잇는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한심한 사람은 아니에요. 떨어질 때마다 너무 고민하고 너무 그만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거 다 참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안쓰러워하고 응원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진짜 너무 심하고 못된 거예요. 맞아요. 민주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말하면 너무한 거지. 그리고 어떻게 답을 다 알아요? 제가 천재도 아닌데 모르는 질문은 좀 나올 수도 있지. 죄송해요. 울기 나오고. 죄송할 거 없어요. 민주님, 그동안 열심히 달리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노력해도 결과가 안 보이는 길을 걷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민주님은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네요. 치주는 다들 힘든 시기라고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작은 변화를 민주님은 더 잘 알아차리시다 보니 그런 순간들을 그냥 마음 편하게 넘기다가 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감사해요. 민주님에게 자신은 누구보다 가까이 민주님을 바라보고 누구보다 민주님을 잘 아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가혹한 세상이 민주님을 몰아붙여도 민주님만큼은 계속 스스로의 편에 서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런데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싶으면 온 세상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아닌데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겨주세요. 네, 그럴게요. 노력해 볼게요. 민주님은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 때문에 힘들 때도 많겠지만 그만큼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스스로한테도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내담자가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인다. 좋은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수고한 고민형 민주님께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좀 민망하지만 어른이 되느라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좋은 결과 있을 때까지 힘내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 말하고 나서 기분이 좀 어떠세요? 우와,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뭐가 제 일을 막고 있었는지 알고 나니까 이제 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 말한다.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당연하죠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사실 민주님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왔던 것들이 당장 쉽게 바뀌고 그래서 말이 술술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가요? 생각도 습관 같은 거라 한 번에 바뀌긴 쉽진 않죠. 하지만 이제 민주님은 민주님을 비난해왔던 게 마음속의 자신이었고 그 친구가 계속해서 나쁜 말들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노력할 거고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바뀌고 노력하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민주님의 습관적 생각이 될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다. 떨리고 긴장될 수 있다. 그래도 난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요. 얼른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저 열심히 해볼게요. 민주님은 잘 할 거예요. 근데 뿔꼴을 다 보였네요. 괜찮아요. 다른 내담자들분들도 많이 그래요. 헛, 그런가요? 다행이에요. 그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그러게요. 짧으면서 또 길었어요. 민주님한테 작은 위로를 줄 수 있었던 상담이 됐길 바래요. 큰 변화를 만들어줄 상담이 이걸로 할까? 큰 변화를 만들어줄 상담이 됐을길 바래요. 그리고 면접 볼 때 너무 떨리면 연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긴장된다고 말로 뱉고 나면 훨씬 나을 거예요. 마지막 팁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저를 너무 소중하지 않게 대했다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되게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주세요. 예, 그럴게요. 가보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해드릴게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 진짜 가볼게요. 감사했어요, 선생님. 잘 가요. 에필로그. 민주님은 긴장한 채 연접 대기실에 앉아있다. 이번에도 아무 말 못하면 어쩌지? 아니야, 괜찮아. 실수해도 돼. 괜찮아. 면접관들 신경 쓰지 말고 이번엔 그냥 자기소개만 잘해보는 거야. 떨어지면 그냥 내가 그 사람 취향이 아닌 거야. 괜찮아. 내 말에만 집중하자. 이번엔 어떻게든 자기소개를 끝내면 돼. 그냥 연습이니까. 자, 44, 45, 46 지원자 들어오세요. 다들 엄청 지루해하고 있구나. 몇 사람들은 완전 자신감으로 가득하고. 괜찮아. 내 대답만 잘하고 가자. 아마 준비하셨을 것 같으니까 차례대로 자기소개해보시죠. 뒤에 번호부터 해주세요. 으앗. 대단하다. 면접관들도 흥미로운 눈치네. 아니야, 괜찮아. 저 사람이 대단한 거지 뭐. 내가 못난 게 아니야. 그럼 다음 44번. 네, 안녕하세요. 바보 같아. 맞다. 죄송해요. 제가 조금 긴장했네요. 자나, 말 잘했어. 저는 26이고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고 있고, 그 꿈을 위한 현실적인 디딤들을 찾아 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경영학과 환경학을 전공했습니다. 민주는 버벅대면서도 준비했던 말들을 차근차근 흩어낸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큰 장점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리더라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목표를 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꿈을 갖고 있다 보니 그 과정에서 좌절할 때도 있고 또 그래서 반복해서 실패한 경험도 있지만 저는 주변 사람들과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묻고 또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담백하네요. 끝냈다. 지난번에 제대로 망치고 나서는 몇 번이나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 드디어 자기소개를. 민주님 내면의 폭풍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면접은 계속된다. 그럼 다음으로 지원 동기를. 자, 그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보세요. 후, 여전히 쉽지 않네. 그래도 괜찮아. 또 하나 끝났다. 이번엔 어떠려나? 아무래도 탈락하겠지? 그래도 자기소개도 다 잘했고 지난번보다는 말도 더 잘했고 다음엔 조금만 더 잘해봐야지. 좋아요, 좋아. 나아가고 있어. 등휘? 아들, 엄마야. 너 아직도 등휘하고 노니?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해서 동희가 전화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친구도 같이 만나요. 그래. 면접 잘했어? 다른 지원자들 잘하던? 잘 모르겠어요. 대답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중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제일 잘했지? 그건 모르겠고 지난번보다는 잘했어요.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응? 우리 아들이 웬일이래? 씩씩하고 보기 좋네. 아, 엄마, 저 친구한테 전화 와요. 그래. 이번 주말에 집 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아들, 화이팅해. 네, 고마워요. 민주는 전화를 끊고 걸려오던 전화를 받는다. 야, 어디야? 나 B 회사 말인 앞인데? 아, 뭐야, 로비에서 기다렸잖아. 기다려. 알겠어. 아, 너 보인다. 끊어. 야, 뭐하고 있었냐? 고생했다. 끝내주게 하고 왔지? 뭐 전보다는. 에? 뭐야, 이 자식 꽤 잘했나 보네. 맨날 죽 썼다 그러고 적장하더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생각을 바꿨어. 뭐야, 잘했잖아. 기특하다 임마. 그게 훨씬 보기 좋네. 다행이다. 야, 나는 너 그러다가 아주 땅굴 파고 들어가는 줄 알았잖아. 내가 무슨. 아, 저기 창호도 왔다. 야, 여기 김민준 면접 장난 아니게 잘 봤다. 잘 봤대. 아, 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얘 보고 저녁 쏘라고 그러자.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 뭐 어쨌든 뭔가 너 좀 바뀌었다니까. 아, 알았어. 에필로그 끝. 이제 이렇게 끝났네요. 오, 해피엔딩인가? 이제 보고하러 갑시다. 오, 이것도 해피엔딩이네. 행운. 자, 보고합시다. 왔군. 상담을 무사히 마친 걸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꽤 잘 마무리한 것 같던데. 잘 해낼 줄 알았네. 어려웠지만 다행히 잘 끝낸 것 같아요. 그랬군. 어쨌든 고생했네. 김민준 대담자에 대해선 마지막 보고일 텐데 질문 있는가? 그냥 넘길래요. 긴 상담이 있었으니 축 쉬는 것도 좋지. 그럼 이번 보고는 넘어갈 걸로 하겠네. 어쨌든 상담을 잘 마치셔서 나도 기쁘군. 축하하네. 감사해요. 그럼 이만. 와우, 별 3개. 하트? 오, 우편물이 왔네. 근처에 디저트 카페 오픈했나 보네. 검은색 편지? 받는 사람 소장님한테 온 거구나? 이렇게 주소가 간단하게 되나? 전화 주시 고도서. 뭔 고도서? 일단 가보자. 이건 다음에. 오, 근데 재밌네요.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을 본 건가? 오,
해피엔딩 봤네. 예! 아, 근데 소개팅 여자하고 잘 되면 좋겠다. 아무튼 해피엔딩 봤으니까 됐어. 와, 편지 전해주기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끝났네요. 와, 박수. 해피엔딩.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안녕.